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20년 된 고전 최초의 백만장자 보고서 이런 책을 읽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20년 고전 수비의 중요성이라고 달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격의 중요성을 다루는 책들이 참 많은데, 이 책에서는 여러 개의 챕터가 있는데 단 한 개의 챕터만 공격에 할애했고, 나머지 챕터는 모두 수비의 중요성에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기본이란 이야기지요. 이웃집 백만장자 최초의 백만장자 보고서. 20년 되었으나 여전히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도 최근에 리뉴얼 됐었는데, 이 책도 그 정도 수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PAW, LAW, MAW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PAW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백만장자는 수비를 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공격도 필요하다. 수비라는 건 결국에 소비와 지출보다 소득이 많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자산 수준, 소득 수준보다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갖고 살 때 투자도 오래 할 수 있고 투자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PAW들은 생활의 독립을 엄청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PAW, LAW에 한번 정의하고 이렇게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PAW는 소득하고 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정하는 자산을 만들었을 때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기대되는 자산 정도 수준은 MAW라고 하는데, 이제 미들 이런 거죠. P는 많다, L은 적다 이런 뜻이 약어였는데 어떤 약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LAW는 자산이 소득이나 나이에 비해서 적다, 이런 거죠. 쉬운 말로 해서 너 대기업에 8년 다녔는데 얼마 정도 자산이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LAW는 나는 그거 없어, 나는 훨씬 더 조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PAW는 그 정도 있지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LAW는 멋있는 신차를 구매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시계를 구매하고 옷도 좋은 옷을 많이 삽니다. 이 의식주가 세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옷에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LAW입니다. 그 다음에 집도 부자 동네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이들은 부자 동네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제도가 있었나봐요. 지금도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서도 나왔었죠. 이게 주택을 사고 팔았다가 더 좋은 주택을 사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이래가지고 점점 집을 키우는 게 일반적인 LAW들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AW들은 약간 실속파입니다.
그 차도 이제 2, 3년 된 뭐 키로수가 낮은 뭐 그런 중고차를 선호하고요. 거의 새 차와 다름은 없는데 기분이 좀 안 좋죠. 근데 대신에 가격이 많이 싸진 그런 차를 사고, 그 종류도 약간 그 잘 나온 무게당 값이 싼 그런 차종을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뭐 픽업 트럭이니 뭐 그렇게 짐도 나르고 이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세단 같은 거보다도 뭐 픽업 트럭이나 SUV 뭐 이런 걸 선호했다고 하네요. 시계도 그냥 별로 돈을 안 썼다고 하고, 옷도 그냥 할인점에서 구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뭐 추리하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할인 구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뭐 클래식한 뭐 이런 걸 할인해서 사면은 사실 뭐 패셔니스타가 될 게 아니면 크게 뭐 부족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은 자기 소득 대비 덜 부자 동네에서 사는데,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이웃집 백만장자입니다. 이웃집에도 백만장자가 살 수 있는 거죠. PAW 백만장자는 자기 소득 대비 덜 부자 동네에 살면서 그냥 평범한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그냥 적당히 그냥 좋은 거 입고 다니면서 뭐 시계 같은 데도 뭐 과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히 외양만 보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PAW가 자산을 형성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일부를 띄워놓고 지출합니다. 15%에서 40%까지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자기보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맞춰서 합니다. 먼저 이만큼 떼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겠죠. 그래야지 순전히 이만큼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세금을 가장 덜 내는 방식의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데 수익을 시전하지 않으면은 과세가 이연됩니다. 수익을 시전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뭐 비상장 주식은 특히 거래가 있기 전까지 세금을 내기 힘든데 사실 잘 팔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ETF도 뭐 지수 추종 이런 거는 안 팔아도 되잖아요. 연금 펀드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연금 펀드 제도는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고 PAW가 두 가지 수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소비를 절제한 것. 이들은 특히나 그 계획된 소비를 하면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한 달 생활비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바로 답이 나오고, 그 중에 뭐 교육비나 식비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또 그 정도 대답도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LAW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산다고 해요. 두 번째 수비는 이들이 한 PAW의 두 번째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아낀 것입니다. 수익을 가만 냅두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PAW들은 생활의 독립성을 위해서 돈을 그저 저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 쓸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폭락이 오더라도 돈을 안 빼도 돼요. 그냥 있는 걸로 벌어서 쓰는 거고, 이미 뭐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의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무엇을 사기 위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요. 그냥 미실현 상태에서 남겨서 절세를 하면서 자산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반면에 이제 LAW의 습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들은 과시적인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쓰면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생활비가 얼마냐, 뭐 식대가 얼마 나갔냐 물어보면은 그들은 몰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산도 없고 어떤 통제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익이 생기면 빨리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1, 2년 안에 돈을 빼내고 뭐 이런다고 하네요. 그리고 PAW보다 자산 배분이나 자산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조금 쏟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기반으로 조사된 결과는 2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쓰지 않는다고 해요. PAW들이 주에 2시간에서 4시간을 쓴다면 LAW들은 주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PAW이기만 하면 되는가? 백만장자는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면 될 수 있는 건가? 지금 현재 수준의 백만장자 10억 원이라면은 사실 아끼기만 해도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약간 고임금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백만장자는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100억 정도의 수준인데, 100억은 사실 뭐 일반 월급쟁이가 단순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니죠. 미국의 백만장자는 사업체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산 배분이나 관리에 주 2시간 이상 할애해서 투자도 잘했다고 하네요. 수비만으로는 백만장자가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백만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PAW라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수비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PAW 백만장자는 이웃집에 사는 백만장자입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백만장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 걱정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할 것,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자. 생활비 등 규모를 한번 파악해보자. 제가 관리비 정도는 뭐 얼마나 되는지 아는데 식비가 얼마다 그런 거는 사실 잘 몰라요. 카드값이 어느 정도다 이것도 알지만 카드값의 구성 내용 이런 건 또 잘 몰라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PAW의 습성을 배우자.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 잠깐의 기쁨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차 구매 대신에 이제 뭐 연식 얼마 안 된 중고차를 산다거나 뭐 휴대폰도 뭐 완전 최고급 휴대폰을 꼭 쓰지 않아도 된다면 전세대 걸 쓴다거나 혹은 알뜰폰을 쓴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물론 그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써서 나의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는 곳에 쏟자. 자산 관리에 시간을 더 투자하자. 이런 몇 가지를 저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자.
10년을 버틸 수 있는 유동자산을 모으자. 이렇게 하면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되겠죠. 적게 쓰면은 더 적은 돈으로 재정적인 독립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기호가 있기 때문에 가족은 더 돈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모아야 되겠죠. 돈을 적게 쓰고 행복한 것이 PAW 백만장자다. 자산 배분 및 투자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자. 주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에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떤 브런치 작가가 글을 쓴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책을 3권이나 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사람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너의 글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되고 넌 지금 이대로 꾸준히만 하면은 잘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꾸준히만 한다면 너는 상당히 높은 곳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저한테도 감명 깊어서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을 앞두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모두들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가오는 월요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